네, 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엑셀의 데이터 분석 과정을 할 건데 교과서에는 데이터가 너무 양이 적어서 양을 좀 많은 걸 가져오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일일이 파일을 드리면 좋은데 인터넷상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댁에서 또 받아갖고 연습을 하셔야죠. 댁에서도. 제가 요거는 그대로 공방에도 올려놓을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 자, 보시면은 제 홈페이지 가시면 학습자료실이라고 있잖아요. 그 학습자료실에 가셔서 38번 자료가 엑셀 강좌 데이터 분석 및 관리예요. 그 위에 있는 교재 엑셀 기초 과정은 엑셀로 만든 엑셀 교재예요. 교재. 엑셀 기본적인 교재. 이렇게 해서 엑셀을 한 20페이지 분량 만들어서 엑셀을 아주 짧게 수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작업해놓은 교재예요. 이거 보셔도 돼요. 이거 다 보셔도 돼. 뭔 상관이 있어? 공부하는 건데.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 38번.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게 집이라고 써 있잖아요. 압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클릭하시면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자동으로 저장이 돼 버리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검색하시면 안 돼. 여기다가 제 홈페이지 주소를 이렇게 검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 검색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그 위에 주소창에다 써야 돼. 야, 컴퓨터야. 야,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이거. 강사 컴퓨터가 이상해. 뭐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다 똑같은데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 파일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세 가지 메뉴가 뜨죠. 열기, 저장, 취소. 이렇게 뜨시는 분이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3중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고 이거는 엣지라는 브라우저예요. 엣지라는 브라우저. 브라우저가 인터넷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스펠이 틀렸네. 브라우저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얘를 클릭을 하면 어디야? 열기 저장 취소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고 열기 저장 취소가 위아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할 건지. 크롬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운로드라는 곳에 저장이 돼요. 다운로드라는 것으로 무조건 저장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 크롬 브라우저나 크롬 브라우저 아닌 여기에서 저장해라 그러면 저장이 되겠죠. 근데 똑같은 걸 한 번 더 저장하면 이게 1 하고 떠. 여기서 또 저장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하나 또 어떻게 똑같은 거 두 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잘라내기 오려두기죠. 오려두기 잘라내기 아니면 컨트롤 X 그리고 D 드라이브에 가서 컨트롤 V 그럼 이제 여기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뭐를 해야 되죠? 압축을 풀어야 된다며. 근데 저는 압축을 해제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뭐뭐뭐뭐의 압축 풀기라는 가장 긴 메시지를 이용해서 압축을 풀 거고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그냥 윈도우가 지정해준 기본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냥 압축 풀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누르면 압축이 쫙 풀린다고 이렇게. 그럼 압축 풀린 거를 가지고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할 건데 더블 클릭하고 나서 막 건드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요 위에 저는 안 나오는데 그 중에는 몇몇 분들은 요 위에 뭐라고 떴죠? 편집할 겁니까? 뭐 이렇게 위에 노란 줄 하나 뜨잖아요. 거기 있는 거 꼭 클릭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작업 들어가 버리면 보기만 해. 고칠 수가 없어요. 입력이 안 돼. 그러니까 엑셀을 닫고 제일 만만한 거는 다시 처음부터 해볼 거예요. 입력 예문 요렇게 입력할 거예요. 요렇게 이걸 여러분이 옆에다 한번 입력해 보세요. 옆에다 여기 K라는 곳 하나 두고
옆에다가 아 괜히 얘 복사해서 붙이지 말고요. 반칙이야 그거는. 어떤 사람이 이래 컨트롤 C 컨트롤 V 탁 해.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반칙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회원 번호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DC-001은 어떻게 쓸까요? 보세요. 001 썼죠? 요거 썼잖아요. 요 자동차 여기 쭉 내리면 번호 자동으로 쓴 거예요. 심사위원도 그래요. 심사위원 1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자동차 여기를 쭉 훑으면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생겨. 자, 옆에다가 한번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시고 한번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지금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오른쪽에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봤는데 다른 건 없어요. 제목 같은 경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는 거하고 심사 통과 인원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는 거하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이 심사위원 1을 드래그하면 23 들어갈 때고 DC001을 드래그하면 002, 003에서 10번까지 들어가겠죠. 자동으로 이렇게 부여되게끔 하는 연습을 해본 겁니다. 자격증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인쇄물에 한번 보세요. 제가 나눠드렸던 인쇄물에 보면은 1 자료 입력 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못 받으셨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상공 리조트 객실 현황 해가지고 데이터가 한 10줄 정도 들어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 들어있고요. 이게 실제 자격증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입력하면요 5점 준대요. 치사하게 이렇게만 입력시켜놓고 5점 줘. 예.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편집 밑에 이제 이거는 이제 2번 두 번째 거는 이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예요. 또 가보면 다른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데 다섯 문항을 또 계산 처리하는 거고 이런 작업할 거를 이제 이 예문은 아직 안 보여드렸어요. 요거 예문은 이따 다시 알려드릴 테고 그리고 계산 작업도 있어요. 계산 작업을 또 해야 그런 것도 해봐야 되고 또 차트 작업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할 거니까는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얘는 일단 지울게. 이 부분은요 여러분 안 지우셔도 되건 전 지워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총점을 계산할 겁니다. 총점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 세 개를 더해야 돼요. 근데 기본 점수 20점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 점수 20점을 항상 줘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는 이라고 시작을 하겠죠. 가장 보편적으로 쉽게 하는 방법 심사위원 1번 클릭 더하기 2번 클릭 더하기 3번 클릭 더하기 기본 점수 이렇게 하면 되죠. 더하기 4개 더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본 점수는 좀 떨어져 있죠. 다른 곳에. 이런 거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F4번 키 누른다 그랬잖아요. F4번 키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꽝꽝꽝 찍혀요. 꽝꽝 양쪽으로. 이거를 달러를 안 찍고 그냥 는 해가지고 뭐 함수를 쓰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왼쪽에 3개랑 저 동떨어진 거 1개를 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얘는 왼쪽에 있는 3개하고 얘를 더했지만 얘는 이게 글자잖아. 그러니까 숫자랑 글자는 못 더해. 야
값이 이상해. 더할 수가 없어 하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려가죠? 상대적인 방법이거든. 왼쪽에 3개. 여기서는 D의 5번째 셀, E의 5번째 셀이라고 했지만 엑셀 입장에서는 아하, 왼쪽에 있는 3개를 더하는 거구나.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위로 하나, 둘, 셋, 그걸 더하는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을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면 얘는 뭐라 그럴까요? 왼쪽에 있는 거 3개랑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위로 하나, 둘, 셋, 얘를 더한다.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왼쪽에 3개는 맞아요. 왼쪽 3개는 맞는데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얘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얘를 처음에 계산할 때 요거 얘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위로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얘는 제2의 2번째. 요거는 왼쪽에 3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는 왼쪽에 있는 왼쪽의 3개랑 제2의 2번째랑 더하시오.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왼쪽에 3개랑 사실은 이렇게 썼던 거야. 이렇게 표현했던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표현할 때 는 왼쪽에 있는 거 하나, 둘, 3개 더하고 그 다음에 제2의 2번째는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꽝꽝 찍혀야 제2의 2번째라고 인식한다 이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해주면 오케이, 답이 돼요. 자, 하나 메모를 해드릴게요. 총점 계산은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총점 계산할 때 양이 지금 3개고 하나, 그러니까 합이 4개잖아요. 4가지를 더하는 거잖아요. 4가지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는 클릭해가지고 는 뭐 더하기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심사위원 1, 2라고 하는 사람이 합계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10번을 더해야 되잖아. 그건 좀 불편한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를 눌러보시면 요렇게 3가지가 요렇게 블럭에 잡힐 거예요. 총점 자리 지워놓고 나서 수식에 가면 자동합계 중에 합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합계를 누르시면 왼쪽에 있는 3개 합계를 구할 거니 하고 시커멓게 껌뻑껌뻑 거리거든요. 여기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괄호 전에 클릭하고 괄호 T5부터 F5까지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쉼표 찍고 나서 제2의 2번째를 클릭하면 돼요. 근데 제2의 2번째는 F4번 키 눌러야죠. 요 방법. 요렇게 쓰는 게 유식한 거야. 요거는 기본적인 방법이고. 요렇게 해가지고 총점 계산하고 나면 자동 체크하면 되겠죠. 그렇죠? 하실 수 있겠대? 자, 총점은 그냥 클릭해서 더하기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 댁에서 복습 안 하시면요, 이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한 게 그냥 도루묵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파워포인트는 그나마 클릭하고 드래그 하는 게 많으니까 쉬운데, 엑셀에서는 계산 작업이 나오잖아요. 계산 작업은 우리 학창시절에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계산하는 거는 그냥 눈으로 본다고 해서 계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풀어봐야 돼, 많이. 안 그러면 20대도 아니고 머릿속에 들어가자마자 나간다고, 밖으로. 자,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평균은 총점을 3으로 나누면 되죠. 총점을 3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요거를 평균 내면 안 되죠? 총점을 3으로 나눠야죠. 왜냐면 20점이 기본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심사위원들의 평균을 계산하면 총점을 3으로 나눈 거랑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에다 놓고 는 총점을 클릭하고 나누기 3. 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산술적인 방법이죠. 는 나누기 3. 엔터를 탁 치면 소점이가 나오나요? 원래는 소점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보기 싫어서 쉼표 스타일을 하나 찍었어요. 쉼표 스타일 표시 형식에 가면 컴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컴마. 소점 이하가 반올림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릿수를 하나 늘렸어요. 소점 이하 자릿수를 하나 늘렸다고. 줄이고 늘리는 거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줄이고 늘리는 거 있어요. 그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소점 이하가 이렇게 쫙 한 자리씩 나와. 왜냐면 .3333, .6666 이렇게 셋 중에 하나잖아요. 딱 마무리가 떼든지. 3으로 나누니까 .33, .66 그러니까는 .3, .7, .0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반올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100점이 넘는 경우도 있네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평균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합계를 3으로 나눈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 합계가 G의 5번째 셀이거든. 총점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심사위원 3분의 점수와 기본 점수 20점을 이거였고 아까 총점은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죠. 는 에버레이지 해가지고 는 에버레이지 명령을 걸어가지고 D의 5번째부터 E의 F의 5번째까지 이렇게 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심사위원 3명의 점수를 평균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가 빠진 겁니까? 기본 점수 20점을 더한 값이, 더한 상태, 더한 내용이 누락됐잖아요. 무조건 평균을 구해버리면 심사위원 1, 2, 3에 대한 평균만 계산하니까 기본 점수 20점 더한 것이 누락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계를 그냥 3으로 나눈 거예요. 요 밑에 거로 해도 되는데 요거는 좀 위험하죠. 그렇죠? 이건 위험한 거죠. 요거는 기본 점수 20점을 더한 값의 평균이죠.
기본 점수 20점을 더한 값에 대한 평균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거죠. 자, 등수를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등수. 등수는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계산해 봐야죠. 총점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평균을 기준으로 해도 되겠죠. 근데 총점을 가지고 평균을 계산했으니까 원데이터는 총점이잖아요. 총점을 갖고 석차를 매기는 게 좋아요. 는 R A 여기 있다. 랭크. 저 밑에 랭크. 엑셀 2007에서는 랭크라는 함수 하나만 있었는데 엑셀 2010으로 가면서 랭크는 유지하되 랭크.eq라는 함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같은 뜻이에요. 요거랑 요거랑. 랭크.avg라는 게 좀 다른 의미의 순위 구하는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랭크.eq를 쓰면 돼요. 랭크나 랭크.eq가 그 내용이에요. 랭크.avg는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랭크.eq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랭크.eq라고 가로가 딱 열릴 겁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넘버, ref, order 하고 세 가지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스운 말로 이런 거 있죠. 갖은 양념을 준비하세요. 슈퍼 가서 물어봤어요. 갖은 양념 팔아요? 그랬더니 슈퍼 아저씨가 갖은 양념은 백화점이나 팔아요 그러더래. 우리 집 식구가 처음에 결혼해서 신혼 때 오늘의 요리 보면 갖은 양념 준비하세요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은 양념이 집에는 없는 거야. 그래갖고 슈퍼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슈퍼 아저씨가 장난꾸러기인지 어느 날 갑자기 백화점을 가재요. 갔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갖은 양념 살라고 왔대. 그래서 음식을 진짜 안 해본 사람이구나. 알면 쉬워요. 모르니까 숨 넘어가고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장본인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백화점을 갔겠습니까? 근데 저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여러분은 랭크.eq 그러면 야, 이게 갖은 양념이래. 갖은 양념이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른단 말이야. 저는 이게 뭔지를 아는데. 그럴 때는 여기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fx라고. 얘를 누르시면 돼. 그럼 얘 설명이 떠. 자고로 랭크.eq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이 떠. 이제 설명을 보고 못하면 이제 그때는 뭐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자 보세요.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할 거래. 그런데 상대적인 크기를 말한대. 그렇지. 내가 100점이면 뭐 할 거야? 상대편이 나보다 점수가 높으면 내가 밀리는 걸. 그렇죠. 자, 여기 가장 높은 값이 1등이래. 기본적으로. 자, 넘버는 뭐냐면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 뭐예요? 내 총점이지 뭐. 내 총점에 대한 등수를 구하는 거죠. 석차를. 얘를 클릭하. ref는 리퍼런스라 그래. 리퍼런스. 참조 대상. 여기서 시험을 보면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꼴찌가 누가 했는지. 그러면 내가 몇 점인지에 따라서 석차가 바뀌겠지만 누구랑 시험 봤냐 이거지. 우리 반 10명인지 100명인지 1000명인지. ref는 뭐다? 시험 본 사람. 나도 있지만 남도 있죠? 나를 포함해야지. 내가 이 안에 포함되어야죠. 시험을 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넘버는 내 거죠. 그러나 ref는 내 것도 있지만 남의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블럭이 잡히면 어떻게 한다? F4번 키. 엑셀에선 무조건 내 거. 내 건 상관이 없는데 내 거가 아닌 남의 거. 내 거가 포함되던 하여튼 남의 거가 꼈잖아. 이렇게 남의 끼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걔네들은 F4번 키 눌러야 돼. 달러가 꽝꽝꽝꽝 찍혀나가야 돼. 계산 작업할 때. 아까 그래서 기본 점수 20점 주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나와 동떨어진 애였잖아. 그러니까 걔를 클릭하고 걔를 여기다 지정해주면 어떻게 돼?
F4번키 눌러야죠. 달러가. 그 다음 오더. 오더는 뭐냐면요, 순위를 정할 방법이에요. 내가 307점이야. 그러면 283점에 비해서 점수가 큰데 큰 게 1등인지 작은 게 1등인지를 알아야죠. 정해야지. 장미란 선수 같은 역도 선수는 숫자가 커야 1등을 해, 금메달. 근데 박태환 선수는 어때요? 숫자가 크면 안 되죠. 숫자가 작아야 1등을 하거든. 그렇잖아. 수영 선수인데 숫자가 크면 어떻게 돼요? 꼴찌라는 얘기잖아, 꼴찌.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0을 쓰거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내림차순이라는 말은 뭐다? 큰 게 1등. 0이 아닌 값, 0이 아닌 값 하면 보통 1 써요, 1. 그러면 오름차순, 작은 게 1등. 여기다 우리 뭘 쓰면 된다? 0을 쓰든지 안 쓰든지 하고 확인 누르면 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딜리트 키 누르고 지워볼게요. 는 R A N K .EQ 괄호 열고, 근데 괄호 열기까지 여기 이게 있었어요. 이게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합니다. 상대적인 크기를 말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높은 순위가 반환됩니다.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괄호를 딱 여는 순간 그 말은 사라지고 문법이 떠, 문법이. 아까 넘버가 뭐라 그랬죠? 순위를 구하려는 값, 내 총점. 그렇죠? 컴마. REF는 뭐라고요? 리퍼런스.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 대상. 누구랑 시험 봤니 너? 이거지. 이만큼 시험 봤어 10명이서. 나도 있지만 남도 있어. 이렇게. 그럴 때 F4번 키. 그 다음에 컴마. 여기 나오네.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있죠. 내림차순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큰 게 1등일 경우에 쓰는 거. 오름차순을 선택하게 되면 뭐가 된다? 박태환 선수처럼 숫자 값이 작아야 1등 하는 경우. 그런데 아래 거를 써야 될 일이 있으면 꼭 써야 돼, 1을. 근데 위에 거를 써야 될 일이 생기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위에 거는. 0이 위에 있지만 어떤 애는 1이 위에 있어요. 달라요. 함수마다 달라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것 중에 위에 거를 쓰고 싶을 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자, 여기서는 0 쓰든지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괄호를 다.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3번에 순위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썼거든요. 이건 뭐냐면 큰 값이 1, 2가 되도록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다? 내림차순한다. 내림차순한다. 근데 요거를 컴마 0을 안 써도 되고 0을 생략할 수 있다. 자,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바뀌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심사위원 1번 홍길동 회원에 대한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 1번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홍길동이가 98이 아니고요 88입니다 라고 해서 고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이 바뀌면서 순위가 바뀌죠? 순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 3번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95가 아니라 85랬네요. 그럼 졸지 6등 되는 거예요. 다른 애가 1등 되고 2등 되고 3등 되고 다 바뀌죠. 다 바뀌는 거 알아서. 이게 만약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홍길동이 1등이었는데 야 2등 누구냐? 2등이 1등 되고 3등이 2등 되고 4등이 3등 되고 다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값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 값이 바뀌니까
알아서 척척척,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아서 척척척 바뀌더라 이거지 안에서. 98, 94, 95 다시 1등이 됐네요. 이렇게 이제 순위를 등수를 매기는 작업을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엑셀 업무상에서는 이런 순위 구하는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순위 구하는 경우 많아요. 합계 총점이죠. 총점. 평균 순위 구하는 거는 이제 기본으로 척척 해 하셔야 돼요. 다행히도 합계 같은 경우는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를 누르면 알아서 척 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순위 등수 매기는 거는 척 안 돼요. 왜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세 가지가 있잖아.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정신이 없어요. 판정을 매길 겁니다. 판정은 뭐냐면은요,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면, 평균이 90점 다 90 넘네. 평균이 다 90 넘죠? 네. 바꿔야 되겠다. 평균 95가 넘으면, 평균이 95점 이상이면 통과, 아니면 공란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평균이 9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전시회 작품 심사인데 여기 95가 안 된 사람이 하나 둘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된다? 심사에 못 나가는 거야. 대회에 못 나가는 거지. 그러면 95가 아니라 뭐 98로 해도 되겠죠. 98로 할까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명. 그래 98로 해야 되겠다. 98로. 98. 평균이 98점 이상이면 이제 통과. 그래서 이제 전시회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공란으로 처리하라 하는 거죠. 판정을 할 건데 아까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평균이 98점 이상이면 이제 통과라는 메시지를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시회에 이제 참여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공란으로 처리할 겁니다. 는 if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if 괄호 열고 if 함수는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쓰죠. 는 if 조건식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서 조건이 참일 경우가 있고 조건이 거짓일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 남자니? 하고 물어보면 그래 나 남자다. 아니 나 남자 아닌데? 둘 중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너 98점 이상이니? 물어봐야죠. 98점 이상이니? 물어봐야죠. 뭐 이렇게 평균이 98점 이상이냐? 라고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 98점 이상이면 어떻게 하래요? 통과를 하래지. 통과. 아니면 뭐 하래요? 공란은 이렇게 해요. 따옴표 열고 닫으면 공란이에요. 비워두면 안 돼요. 따옴표 열고 닫으면 공란이에요. 그러면 평균이 98점 이상이다라는 거는 평균이 크거나 같다 98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 뭐죠? H 다섯 번째 셀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한번 직접 한번 써볼게요. 는 if 괄호 열었더니 밑에 로지컬 테스트 논리적인 질문을 하라는 거죠. 뭐라고? 평균 넣어. 크거나 같으냐? 98보다. 크거나 같다. 예, 부등호. 아랫줄
그 물음표 쪽에 있죠? 예, 크거나 같다. 98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래, 컴마. 그렇다면 뭐해라? 여기다가 통과. 아니면 따옴표 열고 닫고 끝.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통과가 되는 친구도 있고 통과가 안 되는 친구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는 심사위원이 만약에 얘가 85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과는 되겠죠. 등수는 바뀔 때라도. 근데 여기 있는 심사위원도 만약에 잘못 떴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8등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통과도 안 되는 거지. 점수가 바뀌면, 이 점수가 바뀌면 총점이 바뀌고 평균이 바뀌고, 평균이 바뀌면 등수가 바뀌고, 평균이 바뀌면 판정도 바뀌고, 그렇게 알아서 바뀌는 거죠. 예.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따옴표 속에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공란이라고 합니다. 공란. 보통 우리가 이제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고 하죠. 이상. 작거나 같다 이하라고 하고요. 크다는 초과라고 하죠. 초과. 작다는 미만이라고 하고요. 같다 다르다. 우리 수학하고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 좀 색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수학에서는 연산자를 위아래를 쓰잖아요. 크거나 같다를 위아래다. 그렇죠? 근데 엑셀에서는 크거나 같다를 위아래로 쓸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 쓰는 거죠. 옆으로. 이거를 같거나 크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크거나 같다. 그 다르다가 좀 다르죠. 다르다. 다르다가 일반적인 수학 공식에서 말하는 다르다 기호하고 좀 달라요. 자, 그 다음 뭐를 할 거냐면 이제는 심사 통과된 인원을 측정할 거예요. 몇 명이 통과됐는지. 아까는 하나 계산해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한 사람 거 계산하는 한 사람씩. 한 사람 총점 계산하고 한 사람 평균 계산하고 한 사람 등수 계산하고 한 사람 판정 계산하고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따당 더블 클릭하면 쫙 내려가면서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총점 하나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평균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따로따로 했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첫 번째 사람 거를 기준으로 처음에 한각 계산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하면 알아서 그렇게 가더라 이거지. 자, 이제는 심사 통과 인원을 측정할 겁니다. 5번 심사 통과된 인원수를 계산할 건데요. 이거는 제 조건부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우리가 여기서 숫자가 몇 개 있냐 그럼 몇 개가 있다. 글자가 몇 개 있냐 그럼 글자가 몇 개 있다. 이렇게 무조건 세 줄 수는 있어요. 근데 통과라는 글자가 몇 개가 있느냐, 평균 중에서 98점 이상 사람이 몇 명이냐, 뭐 95점 이상은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부 개수는 는 count if 이렇게 써요. 이때 범위라는 말은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죠. 우리 반에 남학생이 몇 명 있냐? 그럼 여기서 조건은 남학생이죠. 우리 반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럼 축구 좋아한다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럼 범위는 어디에 해야 돼요?
우리 반에 남학생이 몇 명이냐를 측정해야 되는데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별할 수는 없잖아요. 성별을 체크해야지. 성별. 여기가 범위예요. 여기가 범위고 이 중에 통과라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범위를 정해놓고 통과라는 글자가 몇 번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이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는 count, 여기 있다. count if.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이렇게 떠요. 처음에는 는 count if 괄호 열고 직접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제 많이 쓰시면 귀찮으니까 그냥 더블 클릭하면 얘가 알아서 열리고, 이때 레인지 범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어디다? 여기지 뭐.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 10개 이 10개의 영역을 우리는 범위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 통과란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해 보는 거죠. 컴마 통과, 따옴표의 통과. 통과라는 글자가 몇 번 있느냐 하는 거죠. 엔터를 치면 근데 왜 5명 하고 나왔을까요? 우리 명자는 안 썼잖아. 왜 명자가 왜 나왔어요? 셀 서식 들어가면 셀 서식.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갔더니 여기에 몇 명 하고 나오게 미리 제가 지정해 놨나 봐요. 얘가 원래는 뭐였는데 표준이었지. 표준이었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렇게 표준으로 돼 있으면 숫자 값만 5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몇 명이라고 표현을 출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5명이 나오는데 셀 서식에서 지정할 것인지 또는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용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요 뒤에다가 몇 명 하고 붙일 건지 이렇게 붙일 건지, 아니면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명 하고 쓸 건지. 아까 요거였잖아요. 요거 여기다가 앰퍼샌드 몇 명 이렇게 할 건지. 앰퍼샌드 연산자는 뭐냐면은요, 앰퍼샌드 연산자라 그래요. 결합 연산자 그래. 결합 연산자. 왼쪽에 있는 내용하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하고 글루건처럼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 예. 그러면 글자가 결합이 되죠. 왼쪽에 있는 값하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하고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g/표준 다음에 명자를 쓰든지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근데 셀 서식에서 지정을 해버리면, 얘가 숫자가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쓰면 숫자가 되잖아요. 숫자.
그래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뒤에 명자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몇 명이라고 뜨잖아요. 그렇죠? 얘는 숫자예요. 얘는 숫자라고. 근데 얘는 앰퍼센드 연산자가 붙어버렸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얘는 무조건 문자가 돼요. 자, 아까 여기 앰퍼센드 연산자를 거치면 결과는 무조건 문자가 된다. 그 문자가 되면 안 되나? 그냥 몇 명하고 보여주는 거로 끝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몇 명 인원수하고 또 저쪽에 몇 명 인원수하고 더하든 빼든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앰퍼센드 결합을 하면 안 되지. 왜냐면 문자끼리는 더할 수가 없잖아요. 숫자 문자 아까 에러 났었잖아요. 약간 달라요, 결과가.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있는 점수가 얘가 99 이렇게 바뀌면 평균이 98.7이 되면서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통과 인원수가 늘어났어요. 여기 있는 점수가 작아서 꼴찌했던 거지. 이 점수가 크면 졸지에 3등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똑같은 3등이 2명이 나왔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정을 매겨야 되고, 그 다음에 심사 통과 인원이 몇 명인지를 또 측정도 해야 되고, 마지막에 통과된 사람들 있잖아요. 통과된 사람들은 결과를 좀 달리 해주자. 통과된 사람은 옆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들. 이렇게 통과된 사람이 옆 사람들인데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다 색깔을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면 알고 봤더니 얘도 통과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 또 고쳐야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수가 바뀌면 통과가 안 됐잖아. 그럼 색깔을 또 지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을 그냥 내가 강제적으로 블럭 잡아서 색깔을 칠하는 건 잘못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알아서 색깔이 들어가든 말든 그렇게 해라고 명령을 걸어야 돼요. 이걸 우린 조건부 서식이에요. 예. 6번 문항은 뭐냐면 조건부 서식을 쓸 거예요. 조건부 서식은 뭐냐면 통과자, 통과된 사람들만 색상을 처리하는데 행 전체에 대하여 조건을 지정해 줄 거예요. 여기만 블럭 잡아서 통과라는 글자가 색깔이 뭐 변해라 라고 명령 거는 게 아니라 통과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순간 그 줄 전체가 나타나게끔 하는 거죠. 네. 우리 그때 조건부 서식 해봤었죠. 이렇게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 이런 거 안 했었어요? 했었죠. 그렇죠. 색조도 했었고 그랬잖아요. 어느 게 큰지 작은지 방향이 세 가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서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어떤 텍스트가 포함되든지 뭐가 있으면 여기다 통과라는 글자가 있으면 색깔이 빨갛게 보여라 라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얘도 점수가 그럼 통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칸만 통과가 돼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줄 전체가 한꺼번에 색깔이 변해야지. 그게 어려워요. 자, 블럭 잡아서 네 번째 줄은 블럭이 안 들어갑니다. B의 5번째부터
알맹이만 블럭 잡으세요. 알맹이만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여기다 수식을 쓸 거예요. 통과자냐 하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럼 서식에 가서 어떻게 바꾸고요? 서식에 가서 채우기 색깔을 약간 회색 같은 걸 하나 해줄 거예요. 회색 같은 거를. 회색을 이렇게 칠해줄 거라고. 색깔을 칠해줄 거라고. 글자 색깔이 아니라 막대 색깔을 약간 회색을 칠해줄 거라. 서식 가서 여러분 마음이에요. 글자 색깔은 뭐 빨간색으로 하려면 빨간색으로 하면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고. 채우기 색깔을 어떤 걸로 해줄 거냐. 그지? 노란색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목 위 항목 이름이 노랗게 칠해져 있으니까 노란색은 좀 그렇고, 빨갛게 색칠하자기 너무 좀 진하고, 그래서 은은한 색깔을 가지고 하면 돼요. 색깔이 살짝 있는 동 없는 동. 자, 이제 수식을 쓸 겁니다. 수식은요, 이 블럭의 첫 번째가 요 자리죠. 얘가 아니라 이거잖아요. 얘가. 이 블럭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요소를 클릭하는 거예요. 블럭은 이렇게 잡아놓고 두 번째 걸 클릭하면 안 돼. 블럭을 잡았으면 그 줄의 첫 번째 거, 그 줄에 있는 그 블럭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요소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F4번 키를 잠깐만요. 세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이제 수식을 얘를 클릭했지 않습니까? 클릭해 놓고 나서 F4번 키를 두 번 누르고 는 통과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요렇게 제2의 다섯 번째 셀. 근데 처음에 클릭하면 달러가 양쪽에 꽝꽝 찍혔잖아요. 그 달러를 한쪽에 빼줘야 된다고. F4번 키 눌러주면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바뀌니까. 그리고 는 통과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J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데이터가 통과냐 이거지. 그래서 서식에 가서 여러분이 채우기 색깔을 은은하게 꾸미시면 되죠. 이렇게 확인 누르면 그 줄만 보세요. 지금 임꺽정이 점수를 바꿔놨더니 어떻게 됐냐면 평균이 98이 안 되면서 통과가 빠졌어요. 그 색깔도 지워졌어. 여기 있는 게 99. 졸지 얘가 1등이 됐네. 1등이 되면서 바뀔 수도 있고. 조건부 서식은 블럭을 다 잡고 들어가야 데이터 전체를 블록 설정해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수식에 가서 처리하는 거죠. 수식에 가서 처리하는데 그 수식에다가 이렇게 써라 이거죠. 이렇게 직접 제 다섯 번째 셀을 클릭해도 되죠. 이렇게 클릭해도 돼. 클릭하면 달러가 양쪽에 꽝꽝 찍히니까 F4번 키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 달러가 앞에만 나오게 해줘야 돼. 조건부 서식은. 그리고 는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는 if 제2의 다섯 번째 셀이 통과란 글자로 되어 있습니까? 통과란 글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색상을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조건부 서식은 조건을 물어보잖아요. 야, 너 통과니?
그러면 색상을 처리할 거예요. 근데 통과가 아니면 아무 일 하지 마는 거예요. if라는 함수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if 함수 안에는 색상을 노랗게 칠해라 빨갛게 칠해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로 했다? 조건부 서식에 가서 직접 해주는 거예요. if 함수처럼 물어봐서 답변이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비워두고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처리가 끝난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밑에 이 글 화면 밑에 보시면 결과라는 시트 있죠. 결과라는 시트에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총 평균을 우리 어떻게 했어요? 아까야 총점을 3으로 나눴죠? 총점을 3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왜냐면 총점에다가 지금 기본 점수가 들어갔는데 평균은 기본 점수가 들어간 거를 3으로 나눈 거죠. 이 결과는 그냥 평균만 계산했어요. 20점 들어간 거 빼고.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를 썼고요. 그래서 여기는 평균이 90점 이상인 경우에만 통과가 되게끔 했어요. 약간 다르죠? 조건부 서식은 여기 1, 2, 3등만 하라고 했어요. 1, 2, 3등만. 1, 2, 3등만 할 수도 있어요. 조건부 서식은 뭐냐면 여기서 조건부 서식은 3등까지만 색깔을 넣어라 이거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냥 통과자들만 다 집어넣어 색깔이 나타나게 한 것뿐이고 이 인쇄물에서는 3등까지 1, 2, 3등까지만 처리하게끔 처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기 나름이죠. 3등까지만 표시할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마음이니까. 근데 여기는 명자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명자가 앰퍼샌드로 명자를 붙인 게 아니라 셀 서식에서 명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풀어본 방법이 하나 있고 결과 시트를 보시면 밑에 설명을 제가 해놨지 않습니까? 약간 차이가 날 거라. 예, 그냥 그거는 비교해서 보시면 되죠. 저장하시고 닫으세요. 저장하고 닫으셨죠? 예.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이 파일을 다시 여러분 댁에서 열어보세요. 제 자료실에 있으니까. 그래서 댁에서도 한번 더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및 관리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통합이라는 것도 있죠. 통합 한번 가볼게요. 통합. 통합이라는 이제 파일을 열었어요. 통합이라는 파일이요. 통합 문서를 열었는데 여기 지금 수행평가에는 강태준서부터 황영순이라는 학생 이름 순서대로 들어갔어요.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모의고사는 이름이 또 까꾸로 돼 있어요. 까꾸로 돼 있어. 국어, 수학, 영어야. 여기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고. 진단평가는 가나다 순도 아니고 막 뒤집어 섞여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사람들에 대한 국어, 수학 점수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근데 데이터는 밑에 수행평가, 모의고사, 진단평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학생이 되게 많았는데 5사람 것만 확인해 보고 싶대. 그리고 국어하고 수학만 하고 싶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자, 블럭 잡으세요. 블럭 잡으셨죠? 그렇죠? 데이터 메뉴 탭에 가셔서 데이터 가보면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에 통합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통합.
찾으셨어요? 통합? 데이터 메뉴 탭에 가시면 끝에가 윤곽선 그룹이고 데이터 도구 그룹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통합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제가 뭐 계산한다 그랬죠? 평균. 그럼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죠?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잖아요.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계산하겠다니까 평균을 바꿔야 되겠죠, 함수를. 자, 그 다음 참조 영역에 가서는 수행평가라는 시트를 클릭하셔가지고 빨간 거서부터 쫙 블럭 잡아서 추가. 그 다음에 저 모의고사 시트에 가시면 또 있죠, 데이터 있잖아요. 또 추가. 진단평가 시트에 가면 아까랑 좀 달라졌지만 또 블럭을 다 잡고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그 항목 이름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다 블럭 잡아서 추가. 그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첫행 왼쪽 열 요거 체크하세요. 첫행 왼쪽 열. 첫행이 뭔데? 국어 수학만 내가 계산하겠다. 아까 저쪽에 보니까는 여기는 국어 수학 사회과학이고 여기는 국어 수학 영어고 여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이야.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신경 안 쓰고 첫행 왼쪽 열은 뭐예요? 왼쪽 열? 한석규, 구재석, 정영일, 홍성주, 강태준 요 5사람 것만 계산하겠다. 확인. 이렇게 보기 싫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쉼표 스타일에 들어가서 소점 한 자리 늘려주면 되지.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고 나서 통합에 가서 모의고사, 수행평가, 진단평가라는 시트 3가지 시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순서는 상관없어요. 앞에 가가지고 블럭을 쫙 잡아서 추가, 또 어디 가서 블럭 잡아서 추가 해가지고 첫행 왼쪽 열이라는 걸 체크만 해주면 돼요. 첫행 왼쪽 열. 첫행은 국어 수학이란 점수를 가져오겠다라는 얘기고 왼쪽 열은 열이 칸이잖아요. 이 5사람의 이름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종합성적은 안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확인 누르면 하고 평균이 나온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쉼표 스타일 찍어주고 소수점 자릿수 한 자리만 늘려주면 되지. 보기적으로. 자, 이번에는 저 아래쪽에 내려가셔서요. 1학기 학생 종합성적표 밑에 한 줄 건너뛰고 16번째 줄에서 클릭하세요. 그리고 똑같이 통합을 들어갈 겁니다. 그냥 확인만 누를 거예요. 평균이니까 확인만 누르면 데이터가 생겼어요? 이때 요거는 쉼표 스타일 찍어주고 소점 자릿수 한 자리 늘려주면 돼요. 소점이 한 자리씩 늘어나게끔만 해주면 되지. 보기 좋게 꾸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 강태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사람 이름 있잖아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하면 가나다 순으로 나올 거예요. 아까 나온 황영 순서부터 강태준 이 거꾸로 나온 순서는 뭐냐면 마지막에 진단평가인가? 여기 게 나왔나? 아까 우리 통합명령 들어갈 때 모의고사, 수행평가, 진단평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오름차순 나이라면 강태준이 먼저 나오고 황영순이 밑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평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평균이라는 이 점수 순서대로 이 데이터를 통합한 거예요. 통합. 아까는 요 일부만 통합한 거고, 수행평가라는 시트, 모의고사라는 시트, 진단평가라는 시트가 있는데 과목도 다 다르게 봤잖아요. 시험 본 학생도 이름이 다 뒤바뀌어 있잖아. 중간에 전학 온 친구는 수행평가는 안 했는데 진단평가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됐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쪽으로 통합하는 걸 말 그대로 통합. 되게 편하죠. 1, 4분기 파일, 2, 4분기 파일, 3, 4분기 파일, 4, 4분기 파일을 가지고 최대값을 구해본다든지 평균을 계산해본다든지 합계를 계산해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보기 좋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된다. 얘는 블럭 잡아서 테두리선 그려주면 되지 뭐. 얘들은 가운데 정렬해서 색깔을 넣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아 그거야 뭐 우리가 꾸미기 나름이지. 예쁘게 하기는. 통합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거잖아요 지금. 자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통합을 하려는데 평균을 구할 건지 합계를 구할 건지 최대값을 구할 건지 최소값을 계산할 건지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만약 합계라고 해놓고 나서 그럼 이제 합계가 되는 거죠. 합계가. 그럼 평균도 여기 평균 저기 평균이 합계가 되니까 엉망이 된 거고. 그래서 평균을 계산한 것 뿐이에요. 아니면 최대값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최대값. 가장 좋은 값만 거기 나오겠지. 제일 좋은 값만. 그럼 이 평균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거를 평균 계산해서 평균이 아니에요. 아까 여기 가보면 여기 평균이 있어요. 수행평가에 가보면 평균인데 여기는 공식으로 들어가 있거든. 그러나 마지막에 들어있는 이 평균은 그냥 평균란에 있는 값을 가져온 것 뿐이에요. 평균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한 게 아니라. 데이터 통합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라고요? 흩어진 자료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를 계산할지 평균을 계산할지 개수를 계산할지 최대값 최소값을 계산할지 그거는 뭐 본인들이 우리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자, 데이터 분석 관리로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 분석 관리. 셀 참조는 좀 어려워요. 셀 참조는 어려워요. 아까 우리 계산을 할 때 기본급에다가 실적에 해당하는 7%를 줘야 돼요. 내가 714만 6천원을 벌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7%를 주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는 직접 해보셔야지 뭐. 는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은 더해줘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쌓은 실적에 대해서 곱하기 실적 수당료를 곱해줘야죠. 7% 실적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급하고 실적은 내 거죠. 내 같은 줄에 있는 애잖아. 근데 저 실적 수당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죠. 다른 곳에는 클릭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 F4번 키 눌러서 달러 표시가 찍혀야 돼. 맞잖아요. 그렇죠? 엔터. 아, 정정. 실적 수당만 계산을 해. 다시. 여기다 는 해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앞에 있는 기본급은 빼면 돼요. 이렇게. 기본급 빼면 되지 뭐. 자, 기본급 아까 실적 수당을 계산하는데 기본급을 더했잖아요. 여기 급여에다 더해야 되는데 모르고 먼저 더했어요. 그러니까 는 실적 수당 곱하기 실적 수당률, 수당률에다가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찍히면 되고. 자, 세금은 5%래요. 기본급에 대해서 5% 세금을 띄나봐. 그러면 는 기본급 곱하기 세율. 그렇죠? 세율을 해줘야지. 근데 기본급은 내 파란색은 내 거지만 녹색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는 애죠? 그러니까 F4번 키 달러가 찍혀야지. 급여는 기본급에다가 수당을 더할 거고 세금을 빼주면 되죠? 는 기본급 더하기 실적수당 빼기 세금. 세금은 빼줘야 되니까 세금도 더해주면 좋은데. 이걸 우리가 계산하진 않죠. 직장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통장으로 씩 넣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시 보세요. 실적을 내가 올린 거잖아. 이거 다 주면 좋지. 그럼 회사가 망하지. 그래서 내가 7% 수당을 주니까 내가 실적을 많이 올리면 수당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기본급에 대해서 5% 세금을 공제하라고 했으니까 세금이 이만큼 나온다 이거고, 급여는 기본급에서 수당을 더해주고 세금은 공제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덧셈 뺄셈 하는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그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여기 자동 채우기 따당 하면 쫙 내려가죠. 아까는 우리 이렇게 했단 말이야. 실적 수당 자동 채우기 하고 세금 자동 채우기 하고 급여 자동 채우기 하고 각각 했단 말이야 아까. 근데 어떻게 해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하면 알아서 쫙 내려가겠다 이거죠.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고 좀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많이 안 해봐서 헷갈리시는 거지. 틀 고정이라는 시트가 있어요. 틀 고정. 자, 한번 볼게요. 양이 좀 제법 되죠? 양이 제법 되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항목인지 모르죠? 지금 옆으로는 없어요. 옆으로 많으면 이제 이게 좌우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누구 건지를 모르죠? 그럼 앞으로 또 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 박영하라는 사람이 뭐 담당하는 건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거렸더니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항목 이름이 올라가 버리니까 무슨 항목인지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옆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고객번호하고 회사 이름 두 개는 좀 봐야 되는데 옆으로 넘어가면 휙휙 밀려나가 버리니까 그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줄은 항상 고정을 해야 되겠고 B, C까지는 고정해야 되겠고 그러면 C의 오른쪽 D 두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여기 마은성이라는 사람에다 클릭해 놓고 자 마우스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항목 이름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누구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줄은 항상 화면에서 좀 보이면 좋겠고 고객번호하고 회사 이름도 항상 보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C의 오른쪽이니까 D고 두 번째 줄 밑이니까 세 번째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D에 3이라는 셀에다 클릭해 놓고 보기라는 메뉴 가셔서 보기 틀 고정 틀 고정을 하면 이렇게 가로 세로 줄이 생겨요. 가로 세로 줄이 생기는데 자 보세요. 이제 휠을 굴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휠을 굴리면 두 번째 줄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번호인지 뭔지 알 수가 있고요. 또 옆으로 넘어가면 회사 이름하고 고객번호 항상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월하지. 이게 틀 고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틀 고정을 해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틀 고정에 가서 취소하시면 돼요. 아무데나 놓으시고 틀 고정 취소 그러면 다시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 밀려 올라가겠지 뭐. 자 이번엔 창 나누기 창 나누기는 틀 고정하고 약간 달라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황이 지금 여기 앞부분에 있는 데이터하고 요 앞부분에 있는 데이터하고 저 밑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봐요? 내려가면 위에 게 올라가고 밑에 거 보다가 올라가면 밑에 게 또 내려가잖아. 답답해 죽겠네. 그 다음에 얘가 또 양이 많으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랑 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랑 같이 또 비교해 보려면 또 화면을 또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위아래가 불편하잖아요. 위아래가. 그래서 중간쯤에다 클릭해 놓고 나누기 누를 거예요. 보기라는 메뉴에 가시면 틀 고정 옆에 나누기라고 있어요. 눌러보세요. 나누기 누르시면 화면이 나눠져요. 이렇게 나눌 때 저 세로선이 있고요. 가로선이 있죠? 가로선, 세로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요 중간 있잖아요. 중간. 요 중간 보이세요? 요 중간? 요거. 얘를 마우스로 잡아서 움직이면 한꺼번에 움직여요. 한꺼번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얘를 옆으로 치워놓으면 더 좋겠지. 그러다가 혹시나 이 세로선 있잖아요. 세로선을 더블 클릭하면 세로선이 사라져요. 가로선을 더블 클릭하면 가로선이 사라집니다. 그럼 창 다시 나눠야 돼. 자, 나누기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클릭한 자리에다 넣고 나누기를 누르면 왼쪽 위쪽으로 나눠진다고. 그 위치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이 필요 없으면 세로선 더블 클릭하면 세로로 나눈 건 사라져요. 그럼 언제든지 그건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랑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100번째 있는 데이터랑 위아래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 위에 있는 윗빛 영역하고 아래 영역하고 어때요? 같이 볼 수 있잖아요. 되게 편하죠. 자,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나누기가 사라진다 그랬죠? 요거 있어요. 여기. 제가 어디 들어간지 보셨어요? 저 오른쪽 위에
어딘지 아세요? 그 올라가는 화살표 위에 보시면 가로선이 하나 있어요. 가로선. 가로선이 조그만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눌러서 내리면 선 생겨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죠.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에도 이렇게 하나 있죠. 이렇게 잡아당기면 또 선 바뀝니다. 나누기 해도 되고, 나누기는 어렵진 않아요. 틀 고정은 딱 정해놓고 틀 고정을 해야 되고요. 나누기는 아무데나 놓고 나누기 해갖고 움직이면 돼요. 위치만. 어렵지 않게 나누는 거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누기는 왜 한다고요? 위, 아래 데이터를 비교한다든지 좌우가 벌어져 가지고 비교하기 힘들 때 구분해서 볼 때 쓰는 거죠. 이번엔 정렬이라는 시트로 가볼게요. 정렬. 정렬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정렬이라 그래요. 아까 틀 고정은 왜 한다고요? 틀 고정은 자료의 맨 위에 있는 항목이 스크롤하면 위로 올라간다.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들어가라. 스크롤하는 화면이 움직이는 걸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항목을 고정할 때 쓰는 거죠. 고정할 때 써요. 근데 항목만 고정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요. 고정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창 나누기는 어떨 때 쓰는 거죠? 창 나누기는 자료의 양이 많아서 위, 아래 또는 좌우를 비교하면서 보고 줄 때 위아래가 너무 많아, 양이 많아서 위쪽 보다가 아래쪽 보려니까 힘들어. 그 위아래를 비교한다든지 좌우를 비교할 때 그때 사용하는데 창 나누기를 쓰시면 되는 거죠. 정렬은 뭐냐면 순서대로 재배열하는 거예요. 크기 순서대로 바꾸는 거죠. 원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처 이름으로 돼 있어. 번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금액란에다 클릭해 놓고, 금액란 여기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 그러면 큰 게 위로, 오름차순 그러면 작은 게 위로. 블록 잡으시면 안 돼요.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그 다음에 수량에다 클릭해 놓고 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되죠. 담당자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김덕훈 씨가 위에 있고 최설아 씨가 아래로 내려가네. 마찬가지로 거꾸로 하면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원래 데이터는 번호 순서대로 나열했을 거예요. 번호 순서대로. 이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번호가 아니라 수작업을 일일이 1, 2, 3, 4 매긴 거거든요. 이게 원래 데이터에 있었던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가별로 정렬하시오. 이게 유난히 크다. 문자가. 뭐 금액순으로 정렬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고 나니까 데이터가 다 흩어졌잖아요. 원래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번호에다 놓고 오름차순에다 그러면 이게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받아오시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오시면 이대로 두시면 안 돼요. 이 데이터를 정렬을 건들면 데이터가 흐트러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고객번호 앞에다 놓고, 여기 B에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삽입. 여기다가
번호 NO 이렇게 쓰면 번호 항목이 하나 생기겠죠. 그렇죠. 그 숫자 1번 쓰시고 2 쓰시고 1, 2 이렇게 두 개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하면 쫙 번호가 부여가 되죠. 밑으로. 이 번호를 왜 만들었다고요? 발생 순서를 기억시키려고 그런 거. 발생 순서를.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뭐 회사 이름별로 정렬하시오, 아니면 담당자 손으로 정렬하시오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원래 데이터로 돌리려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번호에다 놓고 오름차순하면 이게 원래 데이터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 번호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보통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일련 번호가 꼭 들어가요. 지금 이제 창 나누기 연습이고 틀 고정 연습하다 보니까는 이런 걸 작업하다 보니까 원 데이터 순서를 정렬할 때만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여기만 번호가 매겨진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관리하실 때는 앞에다가 번호 하나 매겨주면 되죠. 그럼 당연히 끝에는 누가 들어와? 여기는 92번 들어오겠지. 93번, 94번, 95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것도 요령이에요. 자, 정렬은 쉬워요. 금액란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그러면 작은 게 위로, 큰 게 아래로. 내림차순 하면 큰 게 위로, 작은 게 아래로. 자, 만약에 수량순으로 정렬하시오. 그럼 수량이 어떻게 된다? 10개짜리 10개짜리 있네. 30개 30개가 있네. 70개 70개짜리도 있네. 그렇죠. 근데 수량이 같으면 단가가 작은 게 앞으로 오면 좋겠어. 얘는 같은 수량인데 단가 큰 게 위로 올라가 있죠. 여기도 같은 수량인데 단가가 큰 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단가가 어떻게 돼요? 큰 게 위로 올라갔죠. 그렇게 안 하고 작은 게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정렬해서는 안 돼요. 정렬 대화 상자를 누르셔야 돼. 정렬 대화 상자 들어가서 수량이 작은 값대로 나오게 하세요. 근데 같은 수량이 똑같은 값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준을 하나 추가하셔야 돼. 기준을 추가. 수량이 같으면 단가가 작은 게 올라오게 하세요. 확인 누르면 아까 10개짜리에서는 큰 게 위에 있었는데 지금 작은 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데이터가 몇 개 없으니까 솔직히 정렬하고 자식할 게 뭐가 있겠어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정신없어요. 데이터가 지금 이것만 해도 아까 90개 정도 됐었잖아요. 데이터 9,000건 나오면 어떻게 돼? 정신 한 개도 없어요. 데이터 9,000건 금방 만들어지죠. 하루에도 거래하는 양이 있잖아요. 거래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0개씩 거래를 하면 1년이면 어떻게 돼요? 3,650개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10개만 거래돼요? 회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슈퍼에서 물건을 파는데 10개만 파냐고. 그럼 그 가게 문 닫으라고? 하루에도 몇백 가지가 팔리고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데이터가 1년, 2년씩 모아놓으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발생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정렬에 가서 그 정렬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사용자 지정. 자세히 보세요. J0014부터 J030까지 고객번호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발생한 순서인가 봐.
이때 구맥이란 글자에다 클릭해 놓고 여기다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하면 큰 게 위로, 오름차순하면 작은 게 위로, 다시 고객번호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하면 이게 원래 데이터. 고객번호가 원래 데이터였으니까. 자, 성별에다 클릭해 놓고 성별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하면 니은 남자, 이응 여자, 남녀 순서대로. 역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하면 여자 위로, 남자 아래로. 어렵지는 않죠, 이거야 뭐. 자, 등급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어떻게 될까요? 등급. 어색하지 않아요? 우대 회원, 일반 회원, 파워 회원이 있는데 어느 회원이 높은 거예요, 등급이? 파워 회원이 높을 것 같은데? 아니죠. 우대 회원이 높나? 아니 이게 어쨌든 저걸로 기구로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가난한 수익은 파워 회원이 있고 일반 회원이 있고 우대 회원이 있고 일반 회원이 있잖아요. 지금요. 세 가지 그룹이 있잖아. 근데 등급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명령, 내림차순 명령을 걸면 가나다 순으로만 한단 말이야. 이응, 피읍. 근데 같은 이응 중에는 우냐, 일이냐 이거죠. 내림차순하면 어떻게 돼요? 파워 회원, 그래 레벨이 높아. 우대 회원이 아니라 일반 회원이 중간에 꼈잖아. 만약에 등급을 1, 2, 3으로 매긴다 그러면 숫자로 매기면 편하게 되는데 글자로 매겨 놓으니까 글자의 뜻을 모르잖아요. 글자의 뜻을 모르잖아. 직책도 그러잖아요. 부장, 과장, 대리, 사원. 그럼 부장은 비읍이고 사원은 시옷이고 과장은 기역이고 뒤죽박죽 섞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급란에다 클릭해 놓고 정렬 대화 상자에 가셔가지고 등급별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고 사용자 지정을 하겠다. 내가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 방식을 쓰겠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값을 넣으라고 하죠. 보신 기억 있으시죠? 여기다가 파워 회원, 우대 회원, 일반 회원 이라고 파워 회원, 우대 회원, 일반 회원이라고 이거를 써주셔야 돼요. 뭐 특별 회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모임에서 정해준 룰이 있겠지 뭐. 근데 지금 보아하니까 파워 회원이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일반 회원은 내려갈 것 같고. 그럼 가나다 순서가 아니란 얘기죠. 이대로 만들어 놓고 확인, 추가 눌러 놓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파워 회원, 우대 회원, 일반 회원 순으로 갈 거란 말이야. 파워, 우대, 일반. 오케이, 갔네. 근데 같은 파워 회원끼리는 구매액이 큰 게 위로 올라오면 좋겠어. 그럼 다시 데이터 정렬에 가서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기준을 하나 추가해야지. 다음 두 번째 기준은 뭐다? 구매액, 내림차순. 파워 회원, 우대 회원, 일반 회원 순으로 내려간 거는 맞는데 같은 파워 회원끼리 봐도 숫자가 구매액이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파워 회원끼리라면 금액이 높은 사람이 먼저 나오게 해라. 그래서 기준을 두 번째 걸 하나 더 넣은 거죠. 같은 파워 회원끼리는 숫자 큰 게 올라가고 우대 회원끼리도 숫자 큰 게 위로 올라가고 일반 회원도 숫자 큰 게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등급별로 하고 남녀별로 성별로 나오고 성별이 같으면 구매액이 큰 게 나오게 할 수도 있겠고. 여기서 뭐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하기가 좀 불편해서 제가 그걸 설명을 안 한 거죠. 얘를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올린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거 정렬을 할 때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는요, 이 기준이 딱 세 개밖에 안 나왔었어요. 이 기준을 추가를 누르면 세 가지밖에 안 나왔었어. 근데 지금은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보세요. 항목이 몇 가지입니까? B, C, D, E, F, G, H 일곱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죠? 그럼 정렬 기준 일곱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 항목이 100가지가 나와야 정렬 기준도 100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얘는 항목이 7가지밖에 없는데 등급이 같으면 이름이 먼저 나오게 해라. 가나다 순에 의해서. 이름도 같으면 생년월일이 먼저 나오게 해라. 생년월일이 같으면 여자가 먼저 나오게 해라. 남자가 먼저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같은 남자라면 그때 구매액이 작은 게 올라와라, 큰 게 올라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연락처가 같으면 연락처 같은 게 어디 있어. 여기는 성별하고 등급밖에 없죠. 그룹질 만한 게. 등급이 같으면 구매액이 큰 게 나와라. 근데 구매액이 같으면 구매액이 같은 경우가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은 등급이라면 구매액이 큰 게 나와라 두 가지 기준을 쓴 거죠. 아니면 등급이 같으면 남녀별로 나와라. 남자가 먼저 나오게 해라. 아니면 같은 남자라면 구매액이 높은 게 먼저 나와라. 그럼 기준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이 7가지니까 어차피 정렬 대화 상자에서 이 데이터를 기준을 추가하려면 7개까지 밖에는 넣을 게 없죠. 항목 7개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2007 가면서 2007로 오면서 항목을 많이 늘릴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예전에는 3가지. 아, 잠깐만. 여기 이름 한번 보세요. 이름에 색깔이 들어있다. 이름에 색깔이 들어있는데 여기다 정렬 가가지고요. 제가 이름이란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정렬 갔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다 삭제할 거예요. 기준을 다 삭제하고 기준을 다시 추가하는데 이름 기준을 할 거예요. 이름 기준. 그럼 당연히 오름차순인 뭐 강감찬이 먼저 나오고 홍일동이 뒤에 나오게 하겠죠. 근데 그 값이 아니라 셀에 들어있는 색, 글꼴색 말고 글자 색깔 말고 칠해진 셀색. 근데 여기 보니까 요 색깔이 있죠. 여기 주황색이 하나 있잖아요. 옆에 셀색을 클릭하면 옆에 정렬이라 가서 셀색 없음이 아니라 색깔이 있는 애가 있잖아요. 여기 색깔이 있는 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된다? 색깔끼리 먼저 가. 색깔끼리. 근데 강중희, 이주연, 강수희, 정광철 이건 오름차순은 아니죠. 이름이 섞여 있잖아요. 뒤죽박죽. 색깔끼리 앞으로 가는 것 뿐이지. 색깔끼리. 색깔이 들어있는 애 앞으로 빼고 색깔이 없는 애 뒤로 밀고.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정렬을 하는데 색깔로 정렬을 한다? 빨간색이 먼저 나오고 노란색이 먼저 나오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색을 지정해주면 그 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여기다가 제가 색깔을 이렇게 색깔을 정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정렬에 가서 빨간색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 빨간색이 먼저. 그럼 확인 누르면 빨간색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색깔이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색깔을 칠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값을 가지고 정렬하는 방법이 있고 색상을 가지고 정렬할 수도 있고.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 뒤로 가면 조금 복잡해져요. 부분합 가보세요. 부분합. 우리 부분합 했었죠? 예, 부분합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딱 부분합까지 했어요. 부분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룹별로 계산하기 위한 정렬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이 데이터는 어떤 부분합을 구해야 될까요? 본사 소속이냐 영업소 소속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룹 지을 게 그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속란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 차순을 하던 내림 차순을 하던 해서 본사는 본사끼리 모으고 영업소는 영업소끼리 모아놔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부분합에 들어가야지. 정렬을 반드시 먼저 하고 부분합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물어봐요? 그룹한 항목이 뭐니? 당연히 정렬했던 소속이죠. 이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아까 소속을 기준으로 정렬했잖아요. 그게 그룹한 항목이야. 그렇게 해서 그룹별, 소속별로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한 거지. 자, 뭘 할 거냐면요. 평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총 매출 5가지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볼 거야. 평균.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지. 제가 1번, 2번, 3번, 2번 누르면 그룹별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딱 이걸 봐야 돼. 본사 소속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봤을 때 4사분기 빼놓고 값이 어때요 지금요? 4사분기는 영업소가 조금 많아 평균이. 나머지는 어때요? 본사가 훨씬 높잖아 평균이. 그럼 이제 사장님 이걸 보시고 뭐라고 판단해야 될까? 아 역시 본사가 다르네. 본사는 인원이 적어. 당연히 합계를 계산하면 얘를 합계로 계산하면 평균이 아니라 합계로 계산하면 당연히 영업소가 많지. 영업소가 많죠. 인원수가 많으니까. 근데 평균을 바꿨단 말이에요. 평균을 바꾸니까 본사하고 영업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본사가 훨씬 더 잘했단 말이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최대값을 한번 넣어주고 싶어. 최대값. 평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대값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 그룹별로.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항목을 꼭 빼줘야 된다 그랬죠? 요거. 이걸 우리 중첩 부분합이라 그래. 중첩 부분합. 중첩 부분합의 시트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제가 부분합 시트에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부분합에 가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어 있으면 아까 계산했던 평균이 사라지면서 최대값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다시 부분합에 가서 평균을 바꾸려고 그래. 평균. 그래놓고 확인 누르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최대값이 사라질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고 확인 눌러야만이 최대값 계산한 거 위에 평균값 계산한 게 또 추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첩 부분합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단일 부분합만 할 건지. 만약에 개수를 구하고 싶어. 개수. 뭐의 개수? 이름의 개수. 다 빼고 이름에 클릭하고 개수라는 함수를 바꿔버리면 본사는 5명, 영업소 8명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본사의 이름이 5개가 있고 영업소는 이름이 8개가 있다는 얘기는
본사 직원이 5명, 영업소 직원이 8명, 전체는 13명. 뭐 부분합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죠. 부분합의 가장 큰 단점이 뭐다? 정렬 작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정렬 작업을 선행하지 않으면 부분합을 할 수가 없다. 자, 보세요. 이게 부분합이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 영업소, 영업소 막 정렬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름에다 놓고 정렬하시면 돼. 이름. 그럼 아까 소속별로 정렬돼 있었는데 이름에다 정렬하시면 막 섞일 거라. 이래 놓고 나서 부분합에 가셔가지고 뭐 합계를 계산하든 평균을 계산하든 계산하라 그러면은요, 여기 소속이죠. 소속. 그럼 보세요. 본사가 여기다 하나 저기다 하나 뒤죽박죽이지. 본사가 저 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2개를 묶었고, 여기는 하나 있으니까 하나를 묶었고, 영업소는 여기에 또 3개가 있었고, 여기도 2개 있었고, 여기 밑에 2개 있었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분합에 가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모두 제거. 부분합 잘못 만들었으니까 모두 제거하시고 다시 소속별로 정렬을 하셔야지. 본사가 먼저 나오던 영업소가 먼저 나오던 그거는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갖고 부분합에 가서 소속별로 계산을 하면 깔끔하게 딱 되잖아요. 깔끔하게 딱 된다 이거죠. 부분합의 가장 큰 중요한 내용, 그룹별 계산하는 건데, 그룹별 계산을 하는 건데, 부분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 작업을 선행한다는 거죠.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거를 소속별로 그룹을 져서 계산할 거라면 소속을 놓고 정렬을 해야 되고, 정렬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그룹화 항목. 그룹화할 항목을, 이게 뭐냐면 정렬 작업의 항목과 같아야 되는 거죠. 소속별로 정렬했으니까 소속별로 그룹화를 해야 되고, 직책별로 정렬했으면 직책별로 그룹을 해야 되고, 그것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첩 부분합을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항목을 해제하고 작업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부분합에서 해야 될 일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디냐면요. 교재 한번 보세요. 112페이지예요. 112페이지. 자동 필터. 데이터가 5개밖에 없잖아요. 여기 자동 필터 가보세요. 데이터 몇 개 있나. 제법 되네. 제법 돼. 그래서 교재에 있는 5개보다는 우리 지금 예문 나눠드린 거 90개 정도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이 데이터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필터라는 항목이 있죠. 저 위에 필터. 깔때기 그림처럼 생긴 거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뭐가 생긴다? 이렇게 깔때기가 생겨요. 화살표가 생겨. 화살표가. 필터를 해제하면 사라지고, 필터를 누르면 나타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역에 가서 지역에 화살표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모두 선택 빼고 경기도만 체크해 보세요. 확인. 경기도 것만 나와. 다시 지역에 가서 이번에 경기도도 빼고 강원도만 선택하시면 어떻게 된다? 강원도 2개밖에 없네. 자,
만약에 강원도 빼고 다시 경기도로 돌릴 거예요. 경기도를 클릭하면 경기도가 이제 나왔죠. 그렇죠? 근데 담당자가 세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성현아 씨 담당하는 것만 보고 싶어. 성현아 씨가 담당하는 항목만 보고 싶어.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된다? 성현아만 체크하고, 그럼 성현아 씨가 담당하는 게 2건이 있어요. 데이터가 90개가 아니라 9,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필터링을 걸면 걸러내는 거죠. 필터는 자동 필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자동 필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동 필터는 데이터 영역에다 클릭하고 자동 필터 항목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 필터가 걸려집니다. 그럼 얘는 어떤 경우냐면 원하는 데이터만 보겠다. 원치 않는 데이터는 안 보겠다. 자, 지금 지역에 깔때기 걸려 있고 담당자에 깔때기 걸려 있어요. 2개 조건을 걸었어요. 얘를 가서 필터 해제, 담당자에 가서 필터 해제. 자, 이번에는 강태준 씨 거를 체크해 볼 겁니다. 강태준 씨 거. 강태준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은 서울 거만 볼 거예요. 서울 거만. 모두 선택에 가서 다 빼주고 서울특별시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는 가나다 순으로 자동으로 정렬돼서 나옵니다. 그럼 강태준 씨가 담당하는 서울시 지역, 서울특별시 지역은 되게 많아요. 이때 무슨 상사로 끝나는 것만 보고 싶어. 무슨 상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있잖아요. 그럼 거래처에 가서 화살표 누르시면 되지. 여기는 상사를 여기서 해제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텍스트 필터라고 있어요. 텍스트 필터. 그 텍스트 필터에 가시면 상사로 끝나는 거니까 끝 문자네. 그렇죠? 끝 문자 클릭해서 상사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상사 거만 쫙 남아. 되게 편해졌죠. 강태준 씨가 담당하는 서울시 특별시 지역 중에 무슨 상사로 되어 있는 거래처만 우리가 걸러낸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야 돼요. 얘를 컨트롤 C 블럭 잡고 컨트롤 C 그러면 컨트롤 C가 이상해졌어요. 통으로 컨트롤 C가 아니고 낱개별로 컨트롤 C 된 것처럼 나오죠.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는 블럭을 잡아주고 홈에 가서 이동 옵션에 가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눌렀거든요. 근데 필터는 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고 원하는 곳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그 내용만 딱 붙어요. 부분합하고 약간 달라요. 부분합은 화면에 보이는 셀만 다시 지정해서 복사해서 붙여야 되지만 필터는 어차피 걸러졌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거는 안 보이는 애거든요. 부분합은 가려놓은 거지 살짝. 원래는 있는 애인데 가린 것 뿐이고 얘는 아예 안 보이게 막아놓은 거고. 자, 지금 그러면 조건이 3가지잖아요. 이 3가지 조건을 다 풀려면 가서 해제, 지역에 가서 또 해제, 담당자가 또 해제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뭐 한다? 지우기. 필터 옆에 지우기라고 있잖아요. 그럼 조건이 필터를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필터가 사라질 테고
조건을 한꺼번에 지우는 게 지우기예요. 그럼 한꺼번에 탁 지워지면서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죠. 자동 필터는 되게 편리해요.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강태준 씨이거나 서울특별시이거나 이건 안 돼요. 강태준이면서 서울특별시지 강태준이거나 서울특별시이거나 이건 안 돼요. 강태준이거나 성현아이거나 이건 돼요. 하나의 항목에서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예. 항목이 서로 다를 때 이거이면서 이거인 거 이거는 돼야 돼. 이건 되는 거고 이거든지 저거든지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고급 필터를 통해서 한번 또 배워볼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요거 마저 좀 더 해보고 책에 안 했던 거 부분 좀 더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교재가 일부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날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한번 또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진행을 해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